속보입니다. 정부가 2025년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 4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원의 배달비 지원과 폐업 지원금을 신설하거나 크게 늘렸습니다. 내년도 나올 대표적인 지원금을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꼭 체크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2025년도 예산안 정부가 편성했을 때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어제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저녁 날짜로 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상태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30만원의 배달비가 내년부터 나오는데 그게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쭉 보겠습니다. 자,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5조 4천억 원 편성인데 요거는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기준으로 이제 5조 4천억 원이 편성이 된 겁니다. 자, 금년 대비 2,733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피부에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증액됐다 그랬는데 이 직접적으로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그건 뭐 내년도 가봐야 되겠지만은, 자,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발맞춰 이게 7월 3일에 나왔습니다. 배달료 2,037억 원, 요거 신규입니다. 배달료 지원, 오늘의 상품권 발행 확대, 이건 5천억 원 늘리죠. 그 다음에 희망 리턴 패키지,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폐업 지원금 400만 원, 그래서 금액이 937억 원이나 이제 증액이 된 겁니다.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 예산, 요건 뭐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준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한 2,700억 원 늘어난 5조 4천억 원 편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7월 3일에 발표된 소상공인 종합대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발 맞춰서, 자, 소상공인 배달료 2,037억 원인데, 요 배달료 잠깐 얘기해드리면은, 자, 요거는 이제 업종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온 상태로는 업종을 구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배달을 하시는 분이 있고 배달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을 구분하진 않지만 사실상 배달료 지원이다 보니까 이제는 배달을 하시는 분들에게 3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연초에 아마 국회에서 문제가 없으면 아마 연초에 내년도 이제 한 상반기 중으로 빠르게 아마 집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한다라는 이제 실적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아마 빠르게 집행이 될 텐데, 뭐 국회에서 논란이 없는 한. 근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업종 구분하진 않지만 배달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없는 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서 이제는 배달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2천억 원 넘어가요. 예산이 꽤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2천억 원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편가르가 될 수 있다고, 또 어느 섹터만 또 도와주는 꼴이 되다 보니까 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지혜롭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정보는 업종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정책자금 600억 원 더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상품권 발행 규모, 희망 리턴 패키지 이렇게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는 이 배달료 지원 예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배달료 지원은. 자, 영세 소상공인.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번 연도 아시죠? 여러분, 전기요금 1, 2, 3, 4차까지 왔잖아요. 그 1, 2, 3, 4차는 중복하지 않습니다. 1차 못 받으신 분이 2차 가는 거고, 2차 못 받으신 3차 가는 거고, 점점 더 대상을 늘려갔었잖아요. 왜? 1차 때 되게 깐깐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남죠? 그러니까 2차 또 예산 남았어요. 그래서 3차 이렇게 간 거거든요. 내년도 아마 이거 배달료 지원도요, 똑같은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영세 소상공인 아주 굉장히 협소하게 잡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는 예산 남으면 조금 더 늘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전기요금 20만원 주는 거 지금 이제 간이가세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1억 400만원, 매출 1억 400만원까지 결국에는 확대가 됐잖아요. 그 영세소상공인을 제가 봤을 땐 결국에는 간이가세자들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년도 초반에 이제는 사업 공문이 나오면 일단 나오겠지만 뻔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뻔히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굉장히 깐깐하게 굴 거다. 영세소상공인 애매하잖아요. 자, 최대 30만원.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은 30만원 정액이 아니에요.
30만원 줄게. 전기요금은 20만원 정액이었습니다. 그죠? 20만원 딱 이랬는데 최대 30만원까지예요. 이것도 최대. 그래서 다 받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못 받는 분도 계시겠죠. 아무튼 간에 1년 한시적으로 가고 30만원까지 보시면 택배 배달료 지원한다. 그럼 이제 사실상 택배 안 하시고 배달 안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 글쎄요. 전통시장 자체 내에서 배달하면 모르겠는데 안 하시는 분들 꽤 될 거 아닙니까? 또 일반 소상공인 분들도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뭐요? 우리가 보통 재화잖아요. 재화가 뭐예요? 물건. 이런 분들은 택배 배달하잖아요. 근데 서비스 업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중에서 영세 소상공인 중에서 서비스 업종 되게 많아요. 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서비스 업종 되게 많잖아요. 뭐 피부 관리를 한다든지, 물론 뭐 물건 팔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 이래서 좀 이런 어떤 서비스 업종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눈에 뻔히 보이지 않나요? 이게 편가르기 또 이렇게 소상공인은 합쳐져야 되는데 소상공인을 또 갈라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봐줘야 된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 나라를 위해서죠. 소상공인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예상되는 문제가 보이니까 이거를 상세 뭐 사업 공문 나오기 전에 이런 것까지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상승한 배달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2천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이거는 좀 공평하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상품권은 뭐 환영하죠. 요거는 5천억 원 정도 더 늘려줬는데 정말 저는 환영합니다. 오늘의 상품권 더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가맹 제한 업종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계시는, 전통시장에 계시는 뭐 서비스 업종 하시는 분들, 뭐 학원이라든지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는 이 오늘의 상품권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에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요거죠. 이제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600억 원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는 융자 부분인데 대리대출과 직접대출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 규모가 600억 원 늘렸다라는 거.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 생각은 직접대출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리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 받아야 되는데 보증한도 더 꽉 차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직대 중심으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600억 원이 다. 그런 희망사항이 있고요. 올해 추진 중에 대한대출 그대로 들어갑니다. 대한대출이 뭐죠? 7% 이상 고금리를 4.5%로 낮춰주는 거죠. 소상공인 대상으로. 내년에도 계속 된다고 합니다. 환영할 만하죠? 그래서 대한대출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경영애로 자금은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이런 분들에게도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거 이거예요. 이 희망 리턴 패키지죠. 예산을요 보시면요 2,450억 원, 원래 1,513억 원에서 크게 늘렸죠. 그 왜 늘어났냐면 이 점포 철거비 지원이 최대 400만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올해까지만 해도 250만 원이에요. 이것도 늘려준 거예요, 사실. 200만 원,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막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50만 원인데 아무튼 간에 내년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일괄 400 아닙니다. 이건 평당 들어가요. 원래 진짜 옛날에는요 평당 8만 원이랬습니다. 점포 철거 지원비가. 근데 지금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 13만 원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쨌든 간에 더 오르겠죠. 그럼 내년에는 평당 얼마 해서 아마 더 오를 텐데, 이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보를 계속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 정보를 왜 드립니까? 내가 지금 폐업 예상하고 있고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좀만 몇 달 더 해서 점포 철거 지원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공문을 계속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정부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딱 보이는 게 뭐냐면 폐업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구조적으로 힘드신 분들, 이제는 한계 상황에 오신 분들은 정리해야 하는 상태거든요. 정리. 그러니까 이 폐업 지원금을, 왜냐면 정리를 하면은 소상공인분들이 갑자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단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완만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연착륙이라고 얘기하죠.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희망 리턴 패키지에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폐업 지원금도 늘려주고 재기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받을 건 다 받아야 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내년도 400만 원이고 희망 리턴 패키지에 교육도 많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희망 리턴 패키지는. 그래서 폐업을 앞두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무조건 희망 리턴 패키지로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왜 패키지예요? 변호사한테 상담받을 수 있어요. 회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금적인 문제도 세무사한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정리했으면 뭐가 돼야 되죠? 재기해야 되잖아요. 그 재기 교육도 시켜주고 어제도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은 수당 나옵니다. 내년부터. 내년부터 이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연계적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잘 정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단계입니다. 내년도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래요.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또 정말 내년도에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이번 연도 많이 느끼셨잖아요. 이번 연도 우리가 확실히 느꼈잖아요. 뭐죠? 신규 지원이 안 됐죠. 신규 지원. 신규 지원 이런 거 안 되고 계속 정리하는 단계로 계속 가는 그런 게 확실히 느껴졌잖아요. 근데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장은 어쩌고저쩌고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홍보하는 내용이라서 넘어가요. 그래서 공문이 여기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예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는 어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알려드렸고,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보면서, 그러니까 공문을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겠다는 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 그러니까 여의도 정보면을 계속 보셔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자, 정보 보실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자, 오늘이 이제는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역시나 저는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방송하고 있고, 어제 제가 연합뉴스 출연하면서 어제 연합뉴스 1시, 제가 아시죠? 화요일마다 1시에 이제는 경제 따라잡기 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요즘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 나가서, 뉴스에 나가서 물가 얘기하면서도 아직 물가 잡히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가에 대한 상승률이 둔화된 것 뿐이지, 이제 물가는 계속적으로 이제 고물가 상태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힘드신 분도 너무 많고, 실물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구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계속 제가 이제는 방송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취약계층에도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지원이 좀 내년에는 좀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여정 채널 안에서 이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방송 나가서 막 얘기를 하면은요, 대부분이 이제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얘기하는 걸 참고를 많이 해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저런 부분에서 힘들구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여정 채널 하기 전까지는 소상공인 분들의 정말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가 가는 거죠. 이제는 이해가 가서 진짜 교과서적인 어떤 평론,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실물 경제에 가까운, 정말 여러분의 삶과 가까운, 정말 어떤 점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여정 채널의 힘이고, 여러분의 댓글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는 기분 좋은 또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정 가족님께서 여정님 정보 때문에 정부 지원 받아서 너무나, 물론 그 기간은 길고 준비하는 시간이 어려웠지만 결국에는 잘 받았나 봐요. 융자라든지, 어제 제 기억으로는 융자로 알고 있는데, 신규 자금 받아서 겨우 어려움 털어냈다고 이렇게 댓글 쓰셨더라고요. 어제 한번 영상에 댓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댓글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정보 보고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정님 건강하세요. 제발 아프지 마세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정말 그 댓글 보면서 내가 더 건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뭐 영상을 많이 찍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밀착해서 여러분과 삶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이 저의 힘이고요. 또 저도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 늘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